안녕하십니까. 대한비뇨의학회 한덕현입니다. 저는 오경진입니다. 여러분, 요로결석이라는 질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등 요로계에 돌이 생겨서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또는 신부전 등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변이 흘러가는 길에 돌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빈번하게 진단되는 요로결석은 요관결석인데요. 전체 요로결석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장결석이 20 내지 30%, 방광결석이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에 걸리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옆구리 통증을 들 수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진통제를 드셔도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옆구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식기 쪽으로 뻗치는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옆구리 통증은 신장결석이나 방광결석의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관결석의 경우에는 소변의 흐름을 막으면서 전형적인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은 복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맹장염과 비슷한 증상으로 오인되어서 맹장염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의 또 다른 주요 증상으로 혈뇨를 들 수 있는데요. 소변을 보았을 때 소변에 피가 섞여서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다가 병원에서 소변 검사 시에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변을 볼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빈뇨, 잔뇨감 등의 방광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요도에 결석이 발생했을 때에는 심한 통증과 함께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세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고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은 유전적 요인, 식이습관 또는 생활습관, 수술 병력이나 요로 감염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소변 내에서 특정 물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알갱이, 즉 결정이 생기고 이러한 결정이 점점 커지면서 요로결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로결석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로는 가족력이나 수분 섭취 부족, 통풍, 비만, 반복적인 요로 감염과 후갑상선 질환 등의 칼슘 대사 이상, 그리고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요로결석 환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2020년 기준 국내 요로결석 환자 수는 30만 3천 명이며 이 중 남성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에서 50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청장년층 남성이 요로결석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요로결석의 치료법으로는 작은 요관결석이 배출되도록 약물을 사용해서 지켜보는 기대요법, 체외 충격파 쇄석술, 내시경을 이용해서 결석을 분쇄해서 제거하는 수술법, 피부에서 신장까지 통로를 만들어서 결석을 제거하는 피부 절개 신장 내시경 수술법, 그리고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결석을 통째로 제거하는 수술법 등이 사용됩니다. 체외 충격파 쇄석술은 몸 밖에서 결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결석을 분쇄시키고 배출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쇄석술은 별도의 마취나 입원 과정이 필요 없이 외래에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간혹 결석이 너무 크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성공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성 요관 내시경 수술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내시경을 요관에 삽입해서 결석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치료법은 돌을 몸 밖으로 직접 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 번 시술로 90% 이상의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게 되고 크기가 비교적 큰 결석도 절개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술은 입원하여 전신 마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로결석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아주 높은 질환 중 하나로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을 치료한 이후에도 1년에 평균
7%씩 재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치료 후에도 10년 이내에 환자의 약 50%에서는 재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최근에 국내 30에서 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로결석을 직접 앓은 환자분들도 30% 이상에서는 요로결석의 재발이 높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요로결석은 재발이 작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로결석 치료를 받으셨다면 본인이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로결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결석으로 인한 요로폐색이 발생하여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응급실 진료나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신우신염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우신염이 악화된다면 세균이 혈류를 타고 몸속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로폐색 및 감염으로 인하여 신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면서 결국은 신장 기능을 완전히 잃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요로결석의 증상, 위험인자, 치료법, 합병증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상식에 대해서 한덕현 교수님과 함께 OX 퀴즈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로결석은 여름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정답은 O입니다. 실제로 7 내지 9월에 요로결석으로 비뇨의학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 형성이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일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이타민 D 합성이 많아져서 소변에서의 칼슘 배설이 늘어나는 요인도 같이 존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로결석은 노인보다 젊은 사람이 더 잘 걸린다. 정답은 O입니다. 30에서 50대가 요로결석 전체 환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발병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30에서 50대 남성들이 요로결석의 주된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담석증 환자는 요로결석에도 잘 걸린다. 정답은 X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담석증은 간에 연결된 담관이나 간에 붙어있는 담낭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소변이 생성되어서 지나가는 요로계에 생기는 요로결석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질환의 발병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통풍 환자는 어떨까요? 통풍 환자는 요로결석이 잘 생길까요? 정답은 O입니다. 통풍 환자는 혈중 또는 소변의 요산 수치가 높아서 요산석이 잘 생길 수 있고 요로결석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혹 신장결석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없어서 자신에게 결석이 있는 줄 모르시다가 다른 검사 중에 우연히 신장결석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으므로 결석을 그대로 두고 경과관찰만 해도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신장결석은 요로 감염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을 때 위험이 크다면 약물요법이나 체외 충격파 쇠석술, 내시경 제거술로 반드시 제거해야만 됩니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나 연성요관 내시경 수술로 요로결석을 제거한 후에는 영상검사만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결석이 자주 생기는 고위험군에서는 결석 성분 분석과 결석 대사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성분의 결석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환자별 기저질환 및 대사 상태에 따른 예방적인 약물 치료를 포함한 세밀한 치료 관리가 비뇨의학과 전문의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장에서의 칼슘 흡수가 많아서 결석이 생기는 일부 환자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칼슘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수산의 흡수가 장 내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발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본인의 결석 생성 위험 인자를 확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칼슘 제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 진료 인원은 2016년 27만 8천 명에서 2020년 30만 3천 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무려 9%나 증가했습니다. 요로결석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요로결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복 수술이 아니더라도 약물요법, 체외 충격파 쇠석술,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로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면서 결석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